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두 번째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까지 정도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진행됐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뭐 이마트,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업종, 중국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코멘트 드렸고, 수요일부터는 보시면 뭐 물론 주 초반부터 미국의 허리케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업종군하고 영향을 좀 줬죠. 지금도 물론 그 선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공화당을 팽식시키고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후체한도 연장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원에서 통과를 좀 시켰고 코미트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상당히 삐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무튼 뭐 대단한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한 수였고, 그래서 이거 허리케인 영향 부분하고 북핵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효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뭐 다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렸고, 다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민부, 부모님이 이민을 불법 이민분 했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고육적인 측면 부분들을 좀 허용을 해줬었는데, 이걸 지금 추방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럴 경우에 구글이라든지 애플, 신기술 부분들, 기술자들,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 인재 영입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영향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특히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나스닥이라든가 기술주들이 조금 출렁거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업종군별에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이제 건설업종,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인프라고 현대건설기계, 중국에서 상당히 굴삭기 판매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뭐 대우건설이라는 현대건설, 일부 시간에 제가 코멘트 드렸었죠. 건설주들 하반기에 도시재생, 그 국내 모멘텀에서는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이죠. 재건축에서 현대건설, GS건설이 지금 한판 붙어 있고, 강남 혈투를 2조 6천억짜리랍니다. 2조 6천억짜리 강남 혈투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모멘텀 정도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수주 부분에서 뭐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수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들 좀 보시고, LG 디플 같은 경우에 구미의 조단위 OLED 관련된 부분들, POLED를 구미 사업장에서 전량 생산하는데 조단위 지금 투자 계획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 쪽에서 뭐 애플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 부분 했을 때 샤오미라든지 중국 업체 쪽에도 납품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한미 FTA 폐기 관련된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손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엄포죠. 엄포도이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부분도 우리들보다 더 힘이 센 건 사실이긴 한데, 너무 저렇게 코멘트 부분들이 진행될 때 너무 납작 엎드릴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그 생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엎드리면 계속 더 큰 걸 요구를 해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더 큰 걸 요구하고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문제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미 FTA 관련된 부분하고 북핵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정점 부분들을 찍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뭐 9월 10일이니까 어제 9월 9일이었죠. 별다른 일 없죠. 아직까지도 별다른 일 없어요. 뭐 안보리 결의안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좀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은 없지만 비토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센 걸 던져놓고, 이제까지 항상 거의 전략 부분들이 비슷하죠. 먼저 센 걸 던져놓고 나중에 협상 부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항 부분들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 전술 부분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회의 비토 되기 전에 UN 안보리 쪽에서 진행되기 전에 그 가부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 부분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해외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큰 변동성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지수의 선반영 부분들이 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단기 심리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2300선 초반 정도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음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가격 이상 정도 유지가 되면 괜찮다. 아까 유가를 40달러 이상 정도를 기본 두 번째 타겟으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죠. 한 주간에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8월달 내내 우리가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수직낙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포 부분들, 특히 진역결 리스크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파생, 하방 공격 부분들, 그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1% 빠지고 2, 3% 빠졌던 흐름 부분이 나왔던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블랙록이라든지 GIC 같은 경우는 조정상에서 한국 주식을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종목군들 보면 아모레 퍼시픽도 좀 들어가 있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KI,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상당히 좀 잡음들이 좀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 잡음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내용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부분을 하시고 자금력 부분도 있으신 분들은 긴 항목 부분들로 들어가서 저가 매수를 탄탄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렸고, 한국어 끝낸 IBM 왓슨이 AI 국내 시장의 공략 부분들을 나섰고, 녹시잡셀이 미국 시장 진출, 그 다음에 편의점, 빅2, 외형 속도가 GS하고 CU가 지금 박빙을 하고 있죠. GS1트라고. 그래서, 이분가요? 신세계 이마트. 아직 보면 그 편의점 규모로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는 안 되는데, 리버델링 부분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 부분들을 진천하는 것은 우리가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그 라면 소스 불닭볶음면이가 있고 소스도 잘 팔리고 있고, 팔도도 그 비빔면 소스를 따로 팔고, 삼양식품도 이렇게 라면 소스를 별도 제품으로 선배는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농심도 상당히 주가 반등 부분이 좀 크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분석 부분 해가지고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게임주들 지금 NC소프트가 시총 10조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서 거의 2천억대 중반 정도 이제 근접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게임도 보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향에서 성장주 스타일이죠. 특히 이번 주 지난주부터 블루홀, 그리고 펄어비스라는 그 게임사들이 이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은 이제 상당히 시가총 자체도 높은 종목군들이죠. 높은 종목군들이 상장하면서 그런 분위기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NC소프트도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을 나가면서 어떤 게임 규제 완화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모습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나쁘지 않으면서 하반기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 쪽에도 보면 신작 게임 기대감 부분들이 주가 반등 부분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에도 보면 택배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 부분들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해상 물류 상품뿐만 아니라 해상 물류 상품에도 IoT 바람 부분들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 통신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IoT 관련된 부품 라인 부분들도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가 28나노 인베디드 플래시 파운드리 신공장을 첫 개발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IoT,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집조계로 등 자동차 쪽에도 파운드리 고객사를 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미국 하원을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하원을 좀 통과를 시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자주 얘기를 드렸고, 헬스케어도 관련된 부분을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고, 한러 정상회담 언급 부분에 조선주 수주기 등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기상봉이라든지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 정책 쪽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고,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한다 하면, 피셔 부의장을 잠깐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연준호장, 옐런 연준호장의 스승이고, 버냉키의 스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돌연 사인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이제 연준호장, 옐런 연준호장이 내년 2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입맛에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는 스타일은 아니고,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또 코멘트 부분이 트럼프하고는 이 코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셔 부의장의 돌연 사인 부분들은 연준호장 옐런 연준호장에 막이 내리고, 이제 반대로 트럼프 인사가 그쪽 통화정책 규제 부분들의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조금 이전이 되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자체가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민간 투자의 활성화 부분들, 이런 걸 슬로건을 좀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긴축 관련된 부분의 속도 자체가 좀 더 느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인사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금융 규제 완화의 속도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고 위원장 자체가 법령 자체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안은 의회 통과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금융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 통과로 될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는 훈령 자체로도 얼마든지 많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셔 부의장의 돌연 사퇴 부분들은 자금의 유동성 부분들을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그건 아주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인사가 들어가면서 긴축 속도도 더 완만해지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완화 부분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먼저죠. 어떤 정부 구성 부분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요직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대통령도 그런 선상이 있고, 밑에 게리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게리콘 위원장이 한마디 행동 자체 하나로도 보면 나스닥의 출렁거리는 부분도 그냥 만들어버려요. 최근에 이제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정책적인 부분에 통과를 못 시켰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자체가 기본이 1에서 한 3, 4억까지 급증했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자는 스티브 배너는 그만두고, 게리콘 위원장은 지금 좀 더 많은 권력 부분들을 좀 가지면서, 이 게리콘 위원장이 만약에 옐런 연준 의장의 다음 수성까지 가게 되면, 이건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돈을 어떻게 더 줄일까 보다는 풀고, 규제를 어떻게 더 보면 많이 풀어줄까를 아마도 고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 부분들은 지난번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중에 번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뭘까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주 최장기 말고 중기 정도까지 봤을 때 글로벌 주식 시장한테는 나쁜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수단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주말에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총정리, 그 다음에 다음 주 FMC라든지 아무래도 선물하시면 동시만기가 가장 중심축 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9월 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3개월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음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사이클 자체가 점점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고 우상향 부분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내용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진행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9월 두 번째 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잠깐 하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마무리하시고 좋아요 이런 버튼 부분도 많이 클릭해 주시면 제가 힘내서 더 많은 내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마무리 하십시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걸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